네, 안녕하세요. 달달 하나쌤입니다. 네, 오늘은 간호국가시험 모의고사 19회 보건공 중 먼저 보건간호 파트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지역보건조직의 인사와 예산을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옳은 건 물었네요. 네, 우리나라의 보건의 행정, 이 보건조직, 보건의 행정체계는 굉장히 이원적인 구조입니다.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역 보건 조직에서의 우리 인사, 인사나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행정 조직 면에서는 여기서는 우리가 행안부라고 하는 행정 안전부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지도, 감독 이런 면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게 우리나라 보건행정체계가 좀 특징이겠다. 그래서 보건행정 활동에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둘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어쨌든 1번 문제에서 묻는 것은 인사권이랑 돈, 예산을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행안부에 해당되는 2번이 되겠습니다. 네, 2번 공공부조와 의료보장에 해당되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네, 공공부조, 의료보장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는데요. 네, 표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네, 사회보장,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그 다음에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게 사회보험이랑 공공부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또 기능에 따라서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과, 그다음에 의료를 보장해주는 기능이 있죠. 소득을 보장해주는 건 사회보험에서는 국민연금, 그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것들로 내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소득이 생기지 않을 때 이런 제도를 통해서 소득을 보장시켜 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장은 국민건강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료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부조에서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소득보장은 기초생활보장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것들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장은 의료급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급여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공공부조이면서 의료보장에 해당되는 거라고 물었으니까 아까 도표에서도 봤듯이 의료급여가 맞겠네요. 그죠? 기초생활보장은 공공부조이기는 했고요. 그죠? 공공부조이긴 했고 소득보장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은 사회 보험이면서 의료 보장이기도 했죠. 그 다음에 고용보험 얘는 사회 보험이면서 소득보장에 해당이 됐고요. 산재보험은 사회 보험이면서 소득보장이기도 하고 의료보장에도 또 해당되기도 하는 보험이었네요. 답은 1번입니다. 3번 금속물이나 석조건물이 부식이 되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옳은 것 물었네요. 금속물도 부식이 되고 석조건물도 부식이 된다라는 건 굉장히 산성물질이 닿아서 그럴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산성비, 답은 산성비인데요. 산성비는 공장이나 우리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된 그런 산화물 같은 게 구름이랑 만나가지고 비가 되어서 내리는 거죠. 그래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런 산성물질로 변화되어 가지고 비로 내리면 이런 금속물이나 석조 건물을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식물 성장을 좀 방해하고요. 산성비가 식물이 자라나는 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질, 물이 돼서 비가 돼서 내리는 거니까 수질도 산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 뿐만이 아니라 토양 이런 것들도 황폐화 시킬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 3번 산성비입니다.
네, 4번 해녀병으로 불리는 네, 잠한병의 유해 요인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네, 잠수부들이 물밑에서 굉장히 고압의 상태에서 물 위로 이렇게 떠오를 때, 네, 급속히 감압이 이루어진다던가 하는 환경이 되면 우리 몸에 녹아있던 네, 질소가스가 혈중으로 녹아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공기 색전증을 발생시키는 거. 네, 이게 잠안병이 되겠죠. 잠안병. 그래서 고압 작업, 네, 작업 후에 급속히 감압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대상 직업군들이 뭐 교량 만드시는 분들 있죠. 교량. 이런 분들은 우리 왜 바다에 이렇게 떠 있는 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원통 모양의 구조물 같은 거, 다리 같은 거를 바닥에다가 이렇게 세워야 돼요. 바닥에다 세워야 되니까 물 밑에 이렇게 있으니까 물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면 안 되니까 물을 밀어내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압의 환경에 노출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교량 가설자, 터널 공사자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산에 이렇게 밑에 터널을 이렇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처음에 이렇게 벽을 만든다고 할 때 산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이걸 밀어낼 수 있는 고압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네, 일을 해야 되니까 고압의 작업 후에 나왔을 때 급속히 감압하게 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직업군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군 비행사 뭐 이런 직업군들도 반대로 이제 하늘 위로 이렇게 막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급속히 기압이 낮아지는 매우 높은 고도로 올라가면서 기압이 낮아지는 상태에 갑작스럽게 노출되니까 네, 감압, 압력이 낮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5번 신종 인플루엔자 같은 감염병을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빨리 알리는 방법으로 옳은 거. 이것들은 이제 대중매체가 굉장히 이런 급성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빠르게 알릴 수 있죠. 그 중에서도 네, 텔레비전이 맞겠습니다. 네, 6번 금연에 대한 보건교육을 한 후 평가의 최종 단계로 옳은 거 물었습니다. 우리가 금연을 해야 됩니다 라고 교육을 할 거예요. 금연을 해야지만 폐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에 아주 유익합니다 라고 교육을 할 때 했어요.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할 건데 이 평가에서도 최종 단계로 옳은 걸 물었네요. 그죠? 그럼 평가의 단계가 나누어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교육을 하고 나면은 교육이 잘 됐는지 자료 수집을 해야 될 거예요. 자료 수집. 목표를 이뤘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자료를 수집을 해서 목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분석을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판정을 내려야 돼요. 최종적으로 결과를 결정을 하고, 이 정도 가지고는 금연에 대한 교육을 잘했다라고 볼 수 없겠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재적용을 할 수 있어야겠죠. 결과의 재적용. 네, 요게 이제 평가의 단계인데, 평가의 최종 단계를 문제에서 이렇게 물었으니까, 마지막은 이 결과의 재적용이 돼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1번에 금연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이거는 자료 수집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료 수집.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됐는지 내가 생각했던 그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2번 자료 수집은 1번은 여기에 해당이 되고 2번 최종적으로 결과를 결정한다. 네, 결과를 판정하는 건 여기. 2번은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평가 대상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다. 자료 수집하는 것도 네, 자료 수집 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설정한 목표치와 달성된 목표치를 네, 비교 분석하는 거 네, 자료 분석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결과를 결정을 해서 결과에 재적용 시키는 거니까 재계획을 만드는 거 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7번 지역사회 노인에게 칫솔질, 양치질을 교육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평가를 할 건데 평가 방법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학습자에게 이런 양치질을 교육을 한 다음에 그 학습자의 활동을 관찰을 해서 교육에 변화가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 관찰법에 해당이 되죠. 관찰법으로 쓰기가 좋은 게 모유수유하는 거, 임산부한테 모유수유법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신생아한테 목욕시키는 방법, 목욕법, 그 다음에 당뇨 환자에게 인슐린 주사를 놓는 방법을 우리가 자가주사, 교육할 때 이런 것들이 관찰법으로 적절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8번 변비 예방 교육 전이네요. 배변 습관의 평가 방법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전, 중, 후 이렇게 평가 시기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겠어요. 분류. 그래서 교육 전에 평가를 하는 걸 우리가 진단평가라고 해요. 진단평가. 그래서 여기서는 변비 예방 교육을 할 건데 습관을 물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상자의 특성, 흥미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 전에 진단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교육 중간이 되겠죠. 교육 중 평가하는 게 형성평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수업하고 나서 얼마나 잘 익혔나 이런 거 보려고 쪽지 시험 같은 거 보는 거 있죠. 형성평가. 교육 중에 보는 게 형성평가입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참여 정도, 잘 참여했는지, 참여 정도가 어느 정도 됐으면 이해도 잘 하겠죠. 그래서 이해 정도를 좀 평가하려고 우리가 교육 중에 평가하는 걸 형성평가라고 한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하는 거겠죠. 마지막에 하는 게 후에 하는 게 총괄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성취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 성취 수준을 달성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나서 우리가 총괄 평가를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9번 국가의 건강 수준이나 보건 수준의 평가 지표로 옳은 거였어요. 한 나라의 건강 수준, 건강이 어느 정도 수준이 높은지, 보건 수준 이런 것들 평가 지표로 옳은 거 물었는데 1번의 조사망률은 일반적으로 그냥 전체 인구 중에서 연간 사망자 수입니다. 연간 사망자 수. 러프하게 전체 인구 중에서 그냥 연간 사망하는 사람의 수인데 이게 국가의 보건 수준이 높아도 만약에 노인 인구가 많다. 그러면 조사망률은 올라가거든요. 조사망률은.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게 보건 수준이 많이 높다, 건강 수준이 높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나오는 영아 사망률인데 영아 사망률은 우리가 특정 연도 총 출생아 수 분의 1세 미만이잖아요. 1세 미만. 영아니까 1세 미만의 사망아 수를 천분비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의료 수준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이 이 영아이거든요. 1세 어린아이. 그렇기 때문에 영아 사망률이 아무래도 국가의 건강 수준이나 보건 수준의 평가 지표로는 적절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번의 유아 사망률도 그렇지 않냐, 어린아이니까. 근데 이제 유아라고 하면은 우리가 1세에서 4세 정도가 되는데 이게 보건의료 중에서 이제 초기 보건의료 서비스의 민감도를 보려고 하면 1세 미만이 민감도가 영아 사망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민감도. 특정 연령 딱 1세만 해가지고 민감도 자체가 1세에서 4세보다는 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럼 신생아는 어떠냐? 네, 신생아는 더 어리니까 그러면은 영아보다 더 어리니까 더 민감도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신생아 사망률은 주로 네, 선천성 기형아, 네, 아이고야, 죄송해요. 네, 선천성 기형아, 아니면 뭐 미수가, 아니면은 뭐 분만시 손상,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하는 이 비율이 좀 더 높고요. 그래서 선천적이거나 아니면 임신 중의 원인이 좀 대부분이라서 국가의 건강 수준이나 보건 수준의 평가 지표로는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사인별 사망률은 이거는 이제 사망하는 원인이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암, 심장질환, 뭐 아니면 교통사고 이런 특정 사망 원인에 따른 사망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그러니까 후천적인 것까지 이게 영아 사망률은 후천적인 요인까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태어나고 나서니까 감염, 위생, 그다음에 영양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환경, 의료 수준까지도 다 볼 수 있는 두루두루 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이 영아가 되겠습니다. 영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나라의 건강 수준이나 보건 수준의 평가 지표로 적절한 게 영아 사망률이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네, 10번. 식품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 수분을 없애는 거네. 15% 이하로 줄여서 세균을 억제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거. 네, 이건 어렵지 않겠네요. 발육이 안 되는 환경을 수분을 15% 이하로 줄여가지고 만드는 거, 네, 건조법이 되겠습니다. 냉장법은 냉장고에 두는 거니까 뭐 10도 이하, 냉장고의 온도를 이렇게 둬가지고 이하가 되면 세균 발육이 억제되니까 만드는 거고요. 통조림법은 캔 속에 우리가 가스 제거하고 밀봉시켜서 다시 가열 처리해가지고 장기간 보존하는 거죠. 밀봉법은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겁니다.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시키는 거. 그렇게 해서 부패를 방지하는 거. 그 다음에 5번은 저온살균법이라서 얘는 63도에서 뭐 65도씨 이 정도에서 30분간 가열하잖아요. 그죠? 뭐 주로 우유 같은 거 있죠. 그죠? 뭐 주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네요. 네, 답은 3번입니다. 네, 11번 환경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음용수의 수질 기준으로 옳은 것 물었습니다. 색도는 7이라고 지금 1번에 되어 있는데 7이 아니라 5 이하. 산도 pH는 4.0이라고 되어 있는데 4.0이 아니라 5.8에서 8.5 뒤집으면 되죠. 그죠? 총대장균 100ml의 불검출 이건 맞습니다. 100cc에 검출되지 않아야 되겠고요. 대장균은 4번 일반 세균은 1ml에 1000마리라고 했는데 1000마리가 아니라 100마리 이하. 그 다음에 유리, 잔류, 염소는 5.0이 아니라 4mg/dL.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2번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1번에 재정은 국민건강보험 방식으로 통합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통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재정이라는 건 돈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징수는 통합해요. 걷어들이는 거. 징수는 통합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낼 때 우리가 한 번에 내게 되죠. 그런데 이제 회계, 관리는 독립입니다. 따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낼 때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하나의 기관이 이 두 제도를 같이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험료를 한 봉투에다가 담아요. 한 봉투에 담아서 걷어요. 걷는 건 같이 해요. 그런 다음에 이걸 통합징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같이 걷고 주머니에 들어온 돈을 따로 관리해요.
네,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따로 관리. 그래서 독립운영한다 보시면 돼요. 독립운영. 그러니까 1번의 재정은 국민건강보험 방식으로 통합운영하는 게 아니라 돈은 한 번에 징수하기는 하지만 회계 따로 독립운영한다. 그래서 맞지가 않겠고요. 2번 방문요양은 시설급여에 해당된다 했는데 방문요양은 시설이 아니라 방문하는 거니까 재가급여. 3번 방문간호는 요양보호사가 관리한다 했는데 요양보호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방문간호 지시서가 있을 때 우리 간호조무사나 간호사쌤들이 관리를 하게 되죠. 4번 판정 등급에 관계없이 균등하다 했는데 균등한 게 아니라 등급에 따라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가 다르게 지원되겠습니다. 5번 재원은 장기 요양 보험료 국가 지원, 네, 그리고 나머지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한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네요. 네, 13번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특성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1번의 보험료는 임의성이라고 했는데 임의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강제적으로 법률에 따라 강제 가입하게 되어 있죠. 법률에 따라. 2번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하게 부과한다. 그렇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많은 만큼 보험료를 조금 더 많이 내고 있죠. 3번 질환 및 다친 것에 한해 의료 혜택을 부과한다. 다치고 질환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 할 때도 국가에서 해주는 건 무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방접종도 있고요. 예방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 다음 검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검진, 암검진, 일반 검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진단할 때 뭐 CT 찍고 혈액 검사하고 이런 것들도 보험에 대한 혜택을 다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재활, 물리치료 이런 것들도 다 의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답이 안 되겠고 4번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차등하게 혜택을 받는다 했는데 혜택은 동일하게 받습니다. 균등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균등한 혜택. 개인적으로 보험 가입이 자유롭다 했는데 자유롭지 않고 의무적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4번 요양병원에 입원한 A씨는 이번 1일째 정해진 입원 진료비를 지불하였다. 이에 해당되는 지불 제도로 옳은 것 했어요. 1번에 봉급제 나오는데 봉급제는 우리가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겁니다. 일정한 보수 이걸 받는 제도가 되겠고요. 인두제는 의사 선생님이 맡고 있는 환자 수에 따라 일정 금액 머리수에 따라 그러니까 받는 거죠. 일정 금액을 보상받는 제도고 포괄수가제는 우리가 어떤 환자가 뭐 어떤 질환으로 입원을 했다. 질병에 따라 질환에 따라 이런 것들 질병에 따라서 딱 정해둔 금액이 있어요. 맹장염으로 입원했다. 그래서 보통 뭐 3박 4일이 걸린다. 그러면 수술하고 뭐 그 다음에 입원하고 치료하고 하는 금액을 싹 다 포함해가지고 딱 뭐 150만 원 이렇게 딱 정해놓는 거예요. 이게 포괄수가제인 거고 총액수가제, 총액예산제는 국가랑 그 다음에 의료계 사이에 요 사전에 그냥 딱 정해놓는 거예요. 1년 동안 지불할 의료비 같은 거 지불할 의료비를 딱 정해놓는 거 총액 협상해놓는 거예요. 딱 미리 그게 총액수가제, 총액예산제고요. 행위별 수가제는 의사선생님이 진료를 할 때마다 하나하나 진료행위 하나하나마다 진료행위 하나하나 다 매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드레싱 할 때 얼마, 그 다음에 뭐 소독할 때 얼마, 그 다음에 혈압 잴 때 얼마, 뭐 이렇게 행위마다 수가를 다 매겨놓는 걸 우리가 미리 책정해서 그걸 합산해가지고 지불하는 거를 우리가 행위별 수가제라고 합니다. 그럼 14번에서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한 A씨가 이번 1일째 정해진 입원 진료비를 지불했다 하는 거니까 포괄수가제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답은 3번입니다.
네, 15번.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현황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네, 1번의 전문직 의료인의 증가가 맞네요. 그죠? 1번은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의료인들도 이제 전문직으로 기술력이 좋고 아주 전문적으로 스펙을 따신 분들이 많아졌는데 이런 분들이 많아지니까 네, 모두가 서울대 교수님을 찾으려고 하겠죠. 좋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동네 병원은 당연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의료 자원이 쏠림 현상이 있죠. 쏠림 현상, 대도시로 쏠림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낭비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의료 전달 체계가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3번에 보면 의료 자원의 지역 균등 분포라고 되어 있는데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어디에?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잖아요. 큰 병원들, 서울 이런 데 많잖아요. 대도시에 편중이 되어 있고 이런 시골, 그 다음에 지방 이런 데는 의사가 부족한 데도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의료 자원이 쏠려 있는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의료 전달 체계가 1차, 2차, 3차로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의료기관 선택의 감소는 아니고 증가된 거고요. 많아졌어요. 여기저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국민 의료비 감소가 아니라 의료기술이 너무 좋아지니까 좋은 기계들로 좋은 신기술로 우리가 진료를 받게 되니까 의료비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비싸죠. 그 다음에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체계는 아니에요. 지금은 그죠. 우리나라는 민간의료 중심입니다. 민간의료 중심이라서 보건소, 시립병원보다는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많잖아요. 사립 병원이 많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6번 DTAP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질환으로 옳은 거 물었는데요. 예방접종에서 이 DTAP는 어떤 질병의 약자를 줄여놓은 거예요. D는 당연히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디프테리아. 그래서 디프테리아. 디프테리아를 줄여놓은 거고요. 이거는 이제 목에 심한 염증을 일으키는 호흡기 질환이죠. 목에 염증을 일으키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디프테리아. 그 다음에 T는 테타니우스. 파상풍을 얘기해요. 파상풍. 파상풍 독소에 의해서 파상풍 독소에 의해서 상처를 통해서 이 균이 들어가가지고 근육을 마비시키는 질환이죠. 그 다음에는 DTAP니까 P는 퍼투시스 이걸 줄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100일입니다. 100일에. 100일에는 이름에서도 좀 느껴지잖아요. 100일 동안 기침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100일의 균에 의해서 질환이 발생을 하겠고요. 그래서 이 세 질환을 DTAP 이렇게 줄여놓은 거고요. 그래서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에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접종이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17번 지역사회보건의 1차 예방으로 옳은 것 물었습니다. 1차 예방에 해당되는 건 우리가 질병 예방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질병 예방에 해당되는 거를 찾아보면 1번의 임산부 산정간호 맞겠네요. 질병이 우리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산정간호하는 거니까. 그래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차 예방. 2번 당뇨병 환자의 식사요법. 식사요법은 우리가 당뇨병 환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빨리 잘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인슐린도 맞고 하는 건데 식사요법, 조기 치료에 해당이 되겠네요. 조기 치료, 그 다음에 조기 발견, 검진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건 2차 예방이 맞겠어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은 안 되겠고, 치매 환자의 인지검사, 이것도 우리가 치매 증상이 의심이 될 때 이걸 빨리 조기 진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예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방암 검사, 이것도 조기 발견하기, 암을 빨리 발견하기 위한 거니까 2차
네, 예방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재활, 뭐 합병증 이런 것들 생기지 않게 합병증 예방해 주는 건 네, 3차 예방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방문간호사가 방문간호를 하는 목적으로 오는 거 물었네요. 목적. 우리가 방문간호를 통해서 이 간호를 하면서 가족의 건강 문제를 발견하게 되죠. 건강 문제 발견해요. 발견을 했으면 당연히 우리가 질병 예방하고 뭐 관리하고 증진을 하기 위해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어요. 그리고 또 연계해가지고 이런 가족 간의 이런 문제, 건강 문제를 뭐 스스로 본인 가족들이 자기 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게끔 관리 능력을 네, 개선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삶의 질을 우리가 올려줄 수 있겠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문간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9번 WHO에서 제시하는 건강의 정의입니다. 건강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질병이 있으면 안 되겠고 개인이 가족과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한 상태에 또 포함해야 되겠고요.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신체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아픈 곳이 없어야 되겠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고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한 상태, 완전한 상태를 우리가 WHO에서는 건강이라고 정의하게 되겠습니다. 답은 네, 5번입니다. 네, 20번 혐오시설에 대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거 네, 1번에 핀피, 2번에 님비 현상이 있는데 답은 님비 현상이 맞죠. 님비가 이 영어를 우리가 이렇게 줄여놓은 거잖아요. Not in my backyard 해서 발음 괜찮다. 내 집 뜰에는 안 된다 이거잖아요. 내 집 뜰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쓰레기 매립지 이런 혐오시설 같은 거 내 집에서는 안 된다. 주민의 반대로 이렇게 짓지 못하는 거 님비 현상이 되겠습니다. 답은 네, 2번입니다. 네, 21번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관리율, 자기관리율 이게 높은 질환 옳은 거 물었는데요. 지속관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비율 네, 오랫동안 꾸준히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관리 비율, 환자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거잖아요. 그죠? 환자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거. 이런 것들은 뭐가 있겠어요? 질병이 그쵸. 만성질환이 주로 거의 대부분의 질병이 이런 거겠죠. 만성질환. 왜냐하면은 당뇨나 이런 혈압은 한두 번 약을 먹는다고 해서 완치되는 병이 아닙니다. 그죠. 조절하는 질병이에요.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네, 만성질환은 조절하는 질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우리가 가까이서 병원을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혈당도 매일 재고 식단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해가지고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당뇨 같은 거. 그래서 답은 2번에 나오는 네, 당뇨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인플루엔자, 뭐 신종플루 메르스 이런 것들은 다 네, 급성 감염이고 급성 감염에 해당이 되는 거고 충수돌기염도 이런 것도 치료하고 나으면 끝나는 거니까 답은 2번이네요. 네, 22번 가정 방문 전에 보건간호사가 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이번에 방문간호사가 편한 날짜로 방문일을 정한다 했는데 네, 방문간호사가 편한 날짜로 방문일을 정하는 게 아니라 네, 가족의 상황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날짜를 정하면 안 되겠죠. 계획된 것들로 해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이번에 간호사의 비용과 시간이 절약된다 했는데 방문간호의 목적이 간호사의 비용을 절약하는 건 아니고 대상자의 건강증진이죠. 건강증진. 3번 가정방문간호사가 방문 횟수를 늘린다. 네, 이건 마음대로 늘리는 게 아니라 계획된 우리가 목적에서 간호 목적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해야겠습니다. 4번 치료할 물품과 개인 소지품을 함께 넣는다. 네, 함께 넣지 않고 분리해야 되고 치료할 물품은 딱 그 물품 가방에다가 정리를 해서 해야겠습니다. 5번 기록을 읽어보고 방문 날짜, 방문할 순서대로 물품을 준비해서 가방을 정리한다. 네, 맞습니다.
네, 23번 A형 간염 환아의 간호로 옳은 것 했네요. 우리 A형 간염 하면은 이 질환 자체가 물로 인해서 오염된 물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인성이고 그다음에 식품 매개 감염입니다. 오염된 음식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라서 식품 매개 감염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고 환자가 또 대변을 본다 그러면은 분변을 통해서 경구로 감염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환자를 간호를 할 때 일본의 집단 활동에 참여시킨다. 그래서 안 되겠죠. 옆에 사람들에게 화나니까 아이니까 또 아이들에게 옮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고 이번에 수분 섭취를 줄인다. 네,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또 오신구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분 구토하고 이러면은 또 수분 섭취를 적절하게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줄이는 거는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3번 식기를 개별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맞죠? 경구 감염이고요. 그죠? 식기를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같이 먹지 않아야 되고 환자가 사용한 식기, 네, 사용한 식기는 끓인 후 씻는다가 또 메인 규칙이니까 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용한 주사기 이런 것들 안전 폐기하고 대소변, 분변을 통해서 우리가 경구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소변 이런 것들 소독 후에 버린다. 그 다음에 남긴 음식이 있다 그러면 소독 후에 폐기한다. 손 씻기 잘해야 될 거고요. 끓여 먹기 이렇게 해야 될 거고. 4번에 지방 섭취를 늘린다 했는데 이제 간염이기 때문에 간에서 만들어지는 우리 담즙이 잘 분비가 안 되겠죠. 그러면 또 지방을 분해하는 게 소화시키는데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늘리는 거는 안 되겠고 A형 간염 백신을 투여한다. 백신은 질병이 걸리기 전에 투여를 하는 거고 지금은 A형 간염이 걸린 환자, 아이를 간호하는 거니까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24번 환청이 들리고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며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이 환자의 정신질환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환청, 이런 망상, 누군가 나를 죽일 것 같다. 환청 이런 거 들리고요. 그 다음에 부적절한 행동하고 이런 것들은 정신 분열병이라고 불리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조현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조현병. 조증은 너무 이렇게 기분이 들떠있는 상태가 오래가는 지속이 되는 거고요. 우울증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알죠. 불안장애도 알고 신체적 장애는 신체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24번의 적절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25번 폐결핵의 주된 감염 경로로 옳은 거 했네요.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공기매개죠. 네, 공기매개 감염 질환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말을 하거나 기침 이런 것들 재채기 이런 것들 할 때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다가 결핵균이 우리가 흡입을 하면서 감염이 되는 감염 질환이죠. 그래서 1번에 기침으로 인한 공기 감염 맞겠습니다. 네, 26번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으로 옳은 건 물었네요. 1번에 장티푸스는 균이죠. 세균입니다. 장티푸스 균, 콜레라 균, 그 다음에 결핵균 1, 2, 3, 4에 해당되는 것들은 세균이에요. 세균, 균. 또 뭐 있나요? 디프테리아 균, 독소형 균, 테리아, 독소형 균이고 백일의 균, 세균성 이질, 균이잖아요. 세균성 이질. 입에 익혀두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면 다 외워야 되는데 외울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비브리오 페열진 균, 폐혈증 이런 것들은 세균에 의한 거예요. 세균에 장티푸스균, 콜레라균, 발진티푸스, 결핵균 세균에 의한 거다. 근데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라고 하는 거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바이러스에 해당되는 질환이 감기 같은 감기 바이러스잖아요.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간염, A형 간염 바이러스, B형 간염 바이러스 있죠. 그 다음에 일본 내염 바이러스, 천연두 바이러스, 홍역, 풍진 바이러스, 수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다 바이러스죠. 에이즈,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다
네, 바이러스에 해당이 된다. 답은 네, 5번이 되겠네요. 네, 27번 구강 점막에 코플릭 반점이 생기는 전염성 질환. 네, 코플릭 반점 하면은 우리가 네, 입 안에 그쵸? 볼 점막 네, 여기에 조그마한 하얀 반점 같은 겁니다. 그죠? 코플릭 반점 하면은 떠올려지는 질환은 홍역이네요. 홍역. 1번이 답이 되겠고 2번 수두. 수두는 네, 몸통에서 발진이 시작해요. 몸통에서 시작해서 얼굴, 뭐 팔, 다리 이쪽 사지순으로 퍼지는 구진도 있고 그 다음에 수포도 생기고 농도 들어있는 농포 그 다음에 딱지도 생기는 가피가 이 모든 형태의 발진이 동시에 한 몸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수두. 100일에는 발작성 기침 100일이나 기침을 한다 100일에잖아요. 발작성 기침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숨이 넘어갈 듯이 우리가 연속적으로 강하게 몰아서 이렇게 기침 발작적으로 하는 게 특징인 100일에. 풍지는 홍역과도 좀 비슷한데 증상이 좀 더 가벼워. 증상이 조금 가볍다.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시작하는 발진이 한 3일 정도 가는 풍진. 디프테리아의 특징은 우리 목구멍에 뭐가 위막이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네, 회백색의 가짜막인 위막이라는 거짓 위자를 써서 위막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숨기를 막아서 숨을 쉴 수가 없는 호흡 곤란오는 디프테리아 세균성 질환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28번 병원체가 숙주에 대해 심각한 임상 증상과 장애를 일으키는 능력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하는가? 네, 숙주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사람이 숙주에 숙주. 그 다음에 병원체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 같은 거잖아요. 그죠? 네, 바이러스 같은 거. 이런 게 들어와서 내 몸에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잡아요. 자리를 잡고 조금씩 증식하는 상태를 우리가 감염력이라고 합니다. 증식. 그래서 이 증식 상태가 늘어나게 되면은 증상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증상이 생기는 거. 증상 감염 일으키는 걸 우리가 현성 감염 병원력, 병원성이라고 합니다. 감수성은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렇겠죠.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를 우리가 감수성이라고 해요. 그럼 이 상태가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죠? 면역력이라는 건 이번에 나오는 면역력이라는 건 우리 몸이 방어하는 능력, 방어하는 능력이에요, 능력. 이걸 좀 어렵게 하면은 병원체가 숙주의 특이 면역성을 길러주는 성질이다라고 책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증식을 해서 증상이 생기고 이 증상 중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증상, 그 다음에 장애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걸 우리는 동력이라고 합니다. 동력. 답은 1번입니다. 29번 임산부의 산전관리 목적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1번에 안전하게 분만하는 거 맞네요. 그죠? 맞고 그 다음에 임신 기간 동안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고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임신 기간 동안에 합병증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분만하고 모성사만 그렇게 해서 줄여주고 하는 게 엄마의 측면에서 그런 거고 태아의 측면에서는 신생아 사망률을 줄여야겠죠. 신생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산전 관리하는 겁니다. 사망률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신생아 건강도 유지하고 그러려고 우리가 산전 관리하는 거죠. 나머지 성을 감별하고 폐경기 여성 관리, 올바른 성문화 정리, 유아 안전사고 이런 거 다 상관이 없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30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 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 활동이 필요한 것 했어요.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문제의 힌트가 좀 있네요. 의료 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이 과정 중에 감염병이 생겨났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병원 안에서 뭐 세균이나 아니면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옮아서 생긴 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일단 기생충 감염병은 회충, 요충 이런 기생충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성관련 감염병은 성 접촉으로 인해서 전파가 되는 거고, 생물학적 감염병은 우리 생물학적 테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탄저균, 패스트균 같은 생물 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병원체, 생물 테러. 그다음 의료 관련 감염병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뭐 다제내성균 뭐 이런 것들 해당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있으면서 옮게 되는 거. 의료 관련 감염병, 중복 감염병은 뭐 한 가지 질병이 있는데 또 다른 질병이 들어와서 동시에 감염되는 걸 우리가 중복 감염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의료 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옮아서 생긴 감염병, 의료 관련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31번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업무로 옳은 거 물었네요. 1번에 간단한 진료 누가 해요? 치료? 의사 선생님이 하는 거라서 우리가 하는 일 아니에요. 그죠? 치과 의료 및 구강보건 이거는 치과 의사가 하겠네요. 한방 의료 및 한방보건은 한의사가 할 거고, 검사물 채취 및 한방보건 이것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검사물 채취하는 거 우리는 수거하는 거 하는 거죠. 그죠? 간호사 보조 및 요양 위주의 간호 맞습니다. 답은 5번이네요. 32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신질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했을 때 벌금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노동을 억지로 일을 시켰다 했을 때 벌금으로 옳은 건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뭐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법률, 정신건강 법률에 의해서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런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하고 기록 삭제를 요청을 했는데 안 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했다. 정신건강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 이런 비밀을 누설했다. 아니면 정신요양시설의 그 장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위반을 했다. 뭐 아니면 입원을 했는데 통신과 면회를 제한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33번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이 되지만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임상적이라는 건 증상이 있다라는 거죠. 증상도 있고 방사선학적 얘는 엑스레이상에 또 문제가 있고 조직학적 얘는 균 자체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현미경 같은 걸로 봤을 때 세포를 들여다봐요. 조직을 현미경을 들여다봤더니 세포의 손상 상태나 이런 것들이 결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여기는 해당이 되는데 결핵균 검사 이건 보통 가래 검사를 하게 되죠.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를 뭐라고 하느냐. 이런 분들을 우리는 이제 결핵 의심되는 사람, 의심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핵균 검사에서도 양성으로 됐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임상 증상도 있고 엑스레이도 결핵이고 결핵균 검사에도 양성이다 그러면 우리는 활동성 결핵 환자라고 하죠. 결핵균 검사에서까지 양성, 결핵균 검사에서도 양성이다 그러면은 활동성 결핵이라고 하고 폐결핵 환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잠복기 결핵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감염이 된 거예요. 감염 검사에서는 양성이야. 그러니까 피부 반응 검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혈액 검사 이런 거에서는 양성이 나왔어. 근데 임상적, 네,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이런 소견이 없다. 그래서 결핵균 검사. 여기도 음성이다. 네, 임상적, 방사선학적, 네, 조직학적 소견도 저 위에 있는 세 가지 소견도 임상, 방사선, 뭐 조직학적 이런 거에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잠복기 결핵 환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33번의 문제에 해당되는 거는 네, 결핵의사 환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34번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에서 헌혈자에게 체열, 네, 전이네요. 전에 실시해야 될 건강검진 항목으로 옳은 거 물었어요. 1번에 빈혈검사, 피를 뽑을 건데 당연히 빈혈이 있으면 뽑으면 안 되니까 전에 해야겠죠. 1번이 맞겠습니다. 1번이 아니라 그 헌혈 전에, 체열하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은 네, 이런 빈혈검사, 그 다음에 문진, 뭐 시진도 해야 될 거고, 체온,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맥박, 혈압, 네, 바이탈 사인 같은 거, 아니면 과거에 헌혈 경력 히스토리를 해봐야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나머지 매독 검사, B형, C형, 간염 검사, 후천성 면역 결핍증 검사는 네, 나중에 이제 임상병리과에서 뽑은 피를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될 것들이라서 네, 이거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35번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에서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에게 네, 구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사람으로 옳은 거 물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진짜 이제 구강검진을 하는 분은 의료인이 되겠지만 35번에서 묻고 있는 건 네, 보건사업의 주체를 묻고 있는 거네, 주체. 실시 의무자 누가 주체. 그래서 이 보건 사업에서의 주체는 보통 보건소에서 이거 보건 사업을 하게 되죠. 답은 그래서 5번에 나와 있는 시군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